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할 일 목록을 생성해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출력될 거. 여기에 기본적으로 출력될 거를 배열로 만들고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컴포넌트와 연결해서 출력하는 식으로 우리가 뷰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었으니까 똑같이 리액트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록을 작성해 볼게요. 앱.js에 가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함수형 컴포넌트로 작업하고 있고요. 함수형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지금 목록을 만들 건데 이 목록은 여기에서 입력을 했을 때 추가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설정하는 변수의 값, 배열에 있는 내용은 값이 변경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함수형에서 우리가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뭐로 잡았죠? 컨스트 하고요. 여기 배열 안에다가 변수명 to도라고 하고 얘를 바꿀 수 있는 함수 set to도를 만들게요. 그러면 use state를 이용해서 기본값을 설정해 줘야 되죠. 기본값은 얘가 배열이에요. 그러면 배열 안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객체 형식으로 id 1번 안에 내용 run web 똑같이 할 거예요. checked false 해서 앞서 뷰로 했던 거랑 똑같이 데이터를 만듭시다. 자, 변수명 to도를 만든 거고 거기 안에 값을 변경할 용도는 그러니까 setter 함수는 set to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누구한테 일을 시킬 거냐면 기존에 요거 하나가 컴포넌트 하나였거든요. 이 컴포넌트 하나에서 체크하면 요거 불문의하는 거였고 지우면 삭제하는 거였어요. 요 하나가 이게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to도라는 뷰 파일을 만들어서 컴포넌트를 생성했었으니까 똑같이 여기에서도 요걸 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자, 컴포넌트를 만드는데 그 컴포넌트가 이 자리에 여기 폼 뒤에 HR 내용의 구분선 있고 걔가 이 자리에 DIB하고 이 자리에다가 변수명 예를 들어서 todos가 여기에 출력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변수명 todos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요 위에 이 설정되어 있던 요것 가지고 반복문을 이용해서 컴포넌트 to도한테 야 네가 화면에 출력할 기본적인 글은 얘야. 네가 화면에 출력할 건 얘야. 라고 해서 여기에서 반복문으로 만들어서 그 반복문이 만들어진 배열이 여기에다가 출력되게 할 거라고. 여기다 반복문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들어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깔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변수명 어디에 컨스트로 해도 되고 레스로 해도 되고요. tods에다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겠대요. 어디 있는 거 가지고? 변수명 to도에 있는 거 가지고. 변수명 to도에 있는 거 가지고 맵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 하나하나는 저는 아이템으로 받을 거고요. 그 아이템 가지고 할 일 써볼 거예요. 자, 우리 얘가 리턴해서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면 되는 거냐면 to 컴포넌트를 찍으면 되거든요. 리턴 하나뿐이 없을 때 그냥 괄호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 괄호 안에다가 컴포넌트 to 대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to 얘한테다가 데이터라는 프롭에다가 네가 화면에 출력할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요 to라는 배열 안에 요거 하나하나를 아이템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이템을 넘겨줍니다. 아이템을 이렇게 보기 편하게 좀 엔터 좀 했고요. 자, 지금은 에러. 왜? to도라는 컴포넌트를 만든 적이 없으니까. 그죠? 컴포넌트가 되게 많아지면 폴더,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할 거지만 우리 컴포넌트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폴더에다가 파일을 생성해 볼까 합니다. 같은 폴더 안에, 즉 source 폴더 안에다가 todo.js 파일 만들 거예요. 들어봅시다. todo.js 파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여기에서 리액트 문법 쓸 겁니다. react 도 하고 자, 이 함수가 할 일 정의해 볼게요. 펑션 해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또는 걔를 아예 함수로 변수에 담고 걔를 출력해도 되고 저는 변수에 담고 출력하는 식으로 해볼게요. constitut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 거고 얘가 우리한테 태그를 만들어서
반환해주는 녀석이고 거기 안에 div에서 이렇게 내용을 만든 다음에 그걸 밖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끔 export, default, to do 해서 추출을 해줍니다. 내보내기. 기본 구조는 이렇죠. 자, 얘가 우리한테 출력해줄 모양새는 여기서 봤을 때 요거 하나거든요. 요거 일단 요거 디렉트는 좀 이따 만들 거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넘어온 데이터 중에 제목이 여기에 나와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부모 컴포넌트인 앱.js에서 누구한테 자식 컴포넌트인 to도한테 데이터를 여기 있는 요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뭐에 담아 넘겼냐면 데이터에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인수로 props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출력하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출력하려면 props에 데이터 이렇게 해서 출력해야 되지만 이게 저는 번거로워서 아예 직관적으로 넘어온 프롭 속성의 이름을 직접 쓸 수 있죠. 인수로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데이터. 부모가 넘겨준 데이터라는 속성 안에 값을 가지고 와서 그거 이제 객체 하나였어요. 그 객체 하나에 있는 걸 여기다가 제목을 출력하면 된대요. 앞에 체크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있어요. 체크박스도 부스트랩에서 예쁜 체크박스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리액트의 부스트랩에 가서 체크박스는 어떻게 이쁘게 나오게 하니 봅시다. 체크 보고 있어요. 리액트의 부스트랩 페이지 보고 있고 체크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클릭하는 거. 디세이블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흐리게까지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일이 줄겠는걸? 그쵸? 물론 줄도 가게 할 거지만. 자, 얘 쓰려면 이렇게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항목 좀 보겠습니다. 이게 맵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만드는 예시를 보여주는 거구나. 우린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에서 여기를 볼게요. 폼 안에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이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토글이네? 스위치네? 잠깐만, 스위치 말고. 네, 이렇게 해서 왜 다 반복문으로 해서 만들어 놨어? 그 안에 하나만 보면 되죠, 뭐. 이건 without label. without label? 라벨. 아, 우리 라벨이 있어야 돼요. custom from check 문구까지 나오는 거네. 그런 거 필요 없고 맨 위에 거 기본값 봅시다. inline 말고 맨 위에 디폴트의 스택트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이거 하나 복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폴트의 체크박스 라벨은 어디 있는 거야?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 아, 라벨이 여기 있군요. 라벨이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네요. 하나 복사합시다. 요거 하나 복사해 볼게요. 맨 위에 거 복사하고 있고 걔를 넣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투두 보고 있고요. 일단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아, 폼을 안 가져왔군요. 폼 위에 거. 앞서 앱제스에서 폼 불러온 거 있었으니까 그걸 복사해서 넣을게요. 폼, 네, 이거 폼 쓸 수 있게끔 폼 컴포넌트 쓸 수 있게끔 로드해 주세요. 뎁스 좀 맞출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 변수명에 있는 게 오는 건데 우리는 변수명을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체크박스면 되니까 체크박스라고 쓸게요. 체크. 아이디도 그냥 쓰면 되죠. 우리는 아이디 뭐라고 할까요? 잠깐만. 아이디 디폴트 타입 아이디. 아, 이거 아이디 뒤에 있는 데이터의 아이디가 찍히게 해야 되겠다. 여기 데이터의 아이디를 찍어서 데이터의 아이디 이렇게 찍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투두 이렇게 합시다. 투두의 데이터 아이디에서 이렇게 찍히게 할게요. 라벨은 여기 안에 문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문구. 아, 이게 여기 있는 얘와 얘가 매치가 되려면 여기 안에 제목 이 to도랑 여기에 글씨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냥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디폴트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글씨니까 요 글씨란 말이에요. 이 글씨는 우리가 어디 있는 게 나와야 돼요? 데이터 안에 텍스트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데이터 안에 텍스트 디폴트 빼버리고요.
그러면 굳이 백틱이 필요 없잖아? 백틱 뺄게요. 그러면 굳이 달러 사인이 필요 없잖아요? 네, 이렇게 할게요. 화면 봅시다. 앱제스에서 투두를 안 불러왔네요? 앱제스에서 투두를 불러올게요. 일단 투두는 화면처럼 만들어 봐 주세요. 프리티어에서 이거는 프리티어에서 포매팅 할 때 요거를 무시하라는 얘기인데 우린 뺄게요. 프리티어 세팅 안 돼 있었거든요. 됐습니까? 앱제스에서 그러면 투두JS를 불러볼까요? 앱제스에서 import 투두 들어와주세요. 하고 보겠습니다. 자, to도라고 해줬고 to도한테 데이터를 넘겨줬고 to도는 그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출력하라고 했고 to도라는 컴포넌트는 넘어온 거에서 체크박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라. 됐나요?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워닝이 하나 있네요. 워닝은 반복문을 할 때 키값이 없다. 여기 키값이 없다. 우리 반복문 어디에 썼었냐면 앱제스에서 이 to 컴포넌트 일을 시킬 때 여기 썼거든요. 여기다가 키값을 추가할게요. 키는 아이템 안에 아이디가 있으니까 걔를 키값으로 씁시다. 이 아이디를 키값으로 썼어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에러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to.js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내부적으로 포와 매치가 다 되게끔 지금 부스트랩의 리액트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라벨이 있고 이 라벨이 얘랑 연결돼 있겠지? 네, 이렇게 클릭하면 체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1번 되어 있고 두 번째 건 2번이라고 나오겠지? 네, 이렇게 해서 아이디 앞서 제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로 넘어온 거네 아이디 그러니까 데이터로 넘어온 거 안에 요 아이디를 저 아이디를 여기에 아이디로 찍자라고 해서 to도의 1번, to도의 2번이라고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for의 속성을 쓴 적도 없지만 부스트랩의 리액트가 for도 저거랑 매치해서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이 훨씬 더 수월하네요. 직접 넣는 것보다. 그죠? 자, 투두 컴포넌트도 잘 만들어졌고요. 투두만 봤을 때는 우리 뷰로 했던 것보다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리액트의 폼을 불러와서 조금 더 심플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이제 목록도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여기서 엔터를 입력하면 목록에 항목이 추가되게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엔터 이벤트가 일어나면요. 저는 이제 얘가 검사 좀 다시 볼게요. 지금 폼 안에 어쨌든 얘가 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폼에는 전송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그 전송 버튼은 여기에서 다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하면 그 전송 버튼이 작동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풋에 그냥 막바로 엔터 이벤트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뷰에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선 정석대로 폼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폼 안에 잠깐만 버튼의 사용법도 그럼 보고 와야 되겠는걸? 일단 리액트 부스트랩에 가서 전송 버튼은 어떻게 만드는 거였니? 매뉴얼 좀 보고 올까요? 리액트 부스트랩 보고 있고 여기에서 제출 여기는 없고 포맷 컨트롤에 있을라나? 포맷 컨트롤에 가볼게요. 오버뷰에 여기 있구나. 서밋. 자, 오버뷰 포맷 오버뷰 보고 있고요. 오버뷰에서 저 서밋이 폼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버튼이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걔가 전선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은 그냥 요거로 만들 건데 저는 이거 화면에 안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길 거예요. 어쨌든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앱제스에서 버튼을 추가하고 다시 버튼 추가할게요. 앱제스에서 버튼을 한국끼리 여기다 추가합시다. 버튼을 추가하고 할 일을 입력하세요. 밑에다가 버튼이 나오게 할 거니까 네, 아까 여기엔 폼이 있었으니까요. 그 밑에다가 버튼을 추가하면 되겠네. 버튼 추가합시다. 오버뷰에서 복사해 오고 있어요. 넣어볼까요? 폼 그룹 다음에 넣읍시다.
네, 뭐 문구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서 할 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얘를 눌러도 되지만 우리 리액트에서는 할 일을 입력하세요 하고 엔터였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냥 엔터 하는 식으로 해보려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도 여기서 입력하고 엔터 하면 얘가 먹어요. 얘를 별도로 클릭하지 않아도. 근데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없게 하고 엔터를 하면 그래도 먹네요. 그럼 제출 버튼 안 만들어도 되겠는데? 여기서 입력하고 지금 엔터하면 지금 얘가 펭그를 다시 돌았다는 얘기는 폼이 작동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버튼을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버튼을 굳이 넣고 가릴 필요 없이 지금도 전송이 되니까 그냥 씁시다.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버튼 뺄게요. 쓰려고 했는데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폼에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 폼에 전송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폼에 전송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리액트 하고 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서 엔터하면 여기에 on submit 얘한테 on submit 이벤트가 일어나면 할 일 적어볼게요. on submit 그거라고 on submit on submit이라고 하고 이벤트가 일어난 그거 사용자가 입력한 걸 전송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을 e로 물고 들어오고요. 얘로 할 일을 써볼게요. 일단 콘솔에서 입력이 된 걸 확인을 할 거고요. 얘를 엔터 했을 때 페이지가 홀라당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폼의 기본 기능은 막을 거예요. 폼의 기본 기능은 막읍시다. prevent default. 기본 기능은 막고 사용자가 입력한 게 뭔지 콘솔에 찍어 볼게요. 콘솔 러그 2의 타겟에 value라고 하면 될까? 아니면 이게 지금 찍힐 때 우리가 어디에 입력하고 있는 거냐면 얘한테 입력을 하는 거고요. 얘한테 입력을 할 때 그냥 2의 타겟만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어느 구석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테스트라고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콘솔장 띄워주시고 여기에 테스트 입력하고 엔터 해볼게요. 테스트 입력하고 엔터 하면 지금 2의 타겟이니까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가 들어오고 있고요. 야, 이러면 값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 인풋에 네임이 없네요. 네임 값이 있어야 그 밸류를 가져오기가 편할 건데 네임 없이 그냥 밸류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얘가 왜 객체로 안 나오고 저 생으로 그냥 나오지? 다시 한번 볼게요. undefined 못 가져오고요. 네임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검사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한테 네임 값이 없어요. 네임 값이 id명으로 해서 걔가 들어갈 줄 알았더니 네임 값이 안 나오네요. 포맷 컨트롤에다가 네임 값을 넣는 방법을 좀 확인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임 값 그냥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넣어볼까? 네임에다 to도라고 해볼게요. 네임에 to-do, 네,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to-do 하고 value 이렇게 찍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네요. 네임 값이 있어야 그 네임 값으로 입력되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임 이렇게 넣어줬는데 혹시 부스트랩의 리액트의 부스트랩은 네임을 넣는 방법도 혹시 다른가 해당 사이트에서 좀 보고 올게요. 혹시 얘들이 권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좀 볼게요. 네임, 뭐 클래스 네임만 나와. 네임만 잔뜩 나오는데? 클래스 네임만 잔뜩, 네임, 폼의 라벨에, 이건 항목이고. 그냥 직접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인풋의 그룹에서도 네임을 별도로 지정하는 안내가 있었는지 좀, ID 직접 넣고. 네임 그냥 넣어도 될 것 같네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name to do 콘솔 찍었을 때 name의 value, 그리고 name의 이름 to do의 value 찍어서 콘솔에 나오는 거 확인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저 값을 우리는 어디에 넣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 변수명 to do에 넣어야 돼요. 변수명 to do에다가 그냥 밀어 넣으면 될까요? 변수명 to do에다가 이 submit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다가 to do에다가 이렇게 직접 밀어 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요? set to do 얘 함수를 통해서 넣어야죠. 그죠? 요 값을 바꾸는 거. 자, 이 값을 바꾸는 거 이제 보도록 합시다. 값이 찍히는 건 확인이 됐고,
저는 얘에다가 여기다가 직접 블러블러블러 해서 되게 긴 함수를 여기다 써도 되지만 그러면 여기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add to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고 이 함수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value를 인수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주석 처리할게요. add to라는 거 함수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 에러 나오고 있습니다. onSubmit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add to 그러면 add to가 할 일 위에 여기 todes라는 함수가 할 일 했던 거와 똑같은 모양새로 작성을 해볼게요. add to 함수는 말이야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써볼게요. 자, add to는 사용자가 입력한 요거를 매개 변수로 받아와야죠. 자, 매개 변수로 여기다가 받아올게요. 그냥 value라고 받겠습니다. 자, add to는 저 value가 들어오면 지금 이것도 우리가 리액트 할 때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냐면 저 to라는 녀석한테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복사본을 만들고 넣는 걸 권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만 똑대가지고 걔한테 값이 바뀌면 너만 렌더링을 할게 라고 해서 should update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should update까지 안 갈 거지만 그런 유지 이펙트까지만 갈 거예요. 나중에 이게 우리가 끝단에 스토리지까지 가서 거기에 값이 바뀌면이라고 할 때 그때 생명주기 함수 유지 이펙트는 쓸 겁니다. 렌더링을 할 때. 어쨌든 직접 바꾸는 거 말고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복사본에 추가를 하고 그 복사본을 setTo 함수를 이용해서 to도에다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본을 만들어 볼게요. new to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복사본은 기존의 to도에 있는 걸 풀어 헤쳐서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들게요. 짠짠짠 to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to도에 있는 내용을 여다가 풀어 헤친 다음에 그걸 어디에 담아요? new todes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복사본을 만든 거죠. 저 복사본에다가 값을 추가할 때 기존에 우리 뷰에서는 이 id를 넣을 때 id 값을 그냥 랜덤으로 넣었어요. 어쨌든 겹치지 않을 확률이 거의 100%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 id 값을 저는 1씩 올릴 거거든요. 이 id의 값을 1씩 올릴 거예요. 그러면 id의 값이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어야 됐었겠어요. 그죠? 그리고 걔도 바뀔 수 있는 값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const to도의 id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얘를 바꾸는 함수는 setTodoId라는 걸 만들게요. setTodoId 네, setTodoId 기본값은 일단은 2까지가 마지막이니까 useState를 이용해서 기본값은 2라고 여기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dTo도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이 값을 1로 올릴 거예요. 저 값을 uid라고 해볼게요. uid는 기존의 저 todoid 2로 되어 있는 거에서 2를 더하겠습니다. 그걸 넣을 거예요. 그걸로 해서 얘 1을 더해서 그걸 어디에 바꿔놓을 거냐면 setTo도로 해서 바꿔놓을 거예요. setTo도로 해서 그걸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그냥 저 setTo도에다가 그냥 todoid에다가 1 더한 걸 그냥 넣으면 안 되나?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여기다 쓰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이 순간에 숫자가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거치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서 올리고 여기. 그게 아니라 그러면 todoid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얘다가 여기에다가 to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안 된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여기 마우스 올려보면 to도는 constants 상수래요. 상수를 직접 바꾸면 안 돼요. 상수라고요. const 상수 직접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값은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건 또 이렇게 하는 건 되긴 되는데 한 템포 늦다고요. 다음에 반영이 돼서.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냐? 앞에다 쓰는 거 직접 쓰는 거 안 된다니까? 상수라서. 그래서 위에서 두둑이 new id에다가 더한 숫자를 넣고 걔를 넣었어요. 그래서 우회로 얘를 직접 못 바꾸니까 우회로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뭘 업데이트 한 거예요? 여기 to id를 업데이트 한 겁니다. 그 업데이트 한 걸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새 항목이 나오고 id는 3, 텍스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거, 체크드엔 기본값 source 그 값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죠? 어디에다가 좀 전에 배열 복사본
new todes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밀어 넣으면 되죠. 푸시. 값을 밀어 넣는다. 객체 형식으로 id는 좀 전에 new id. 텍스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value로 넘어오고 있었죠. value. 그리고 기본값 checked의 값은 기본값 false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다 넘길게요. 네, 이렇게 값을 넣은 다음에 그러면 원본에는 2개가 있는 거고 복사본에는 3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원본을 복사본으로 바꾸는 거죠. 얘를 바꾸는 함수가 뭐예요? setToDo 함수를 이용해서 누구를? 요거 복사본에 있는 걸로 교체. addToDo 함수는 저런 일을 한대요. 됐습니까? 그럼 입력했을 때 들어오나 볼까요? 입력했을 때 테스트 입력해보고 엔터 해볼게요. 네, 잘 들어오네요. 확인됐습니까? 되셨습니까? 자, 엔터 한 다음에는 여길 비워야 돼요. 요거. 다시 비워놓는 거. 그러면 엔터 한 다음에 이 요소를 선택하고 이 요소의 밸류를 비우면 되거든요. 이 요소가 얘가 뭐였냐면 검사해서 다시 한번 엘리먼트를 보면 얘 아이디가 to 얘가 하나뿐이 없는데 to do one이라고 아까 왜 썼을까요? 아까 여러 개 나올 때 아이디가 바뀌는 걸 보려고 했었군요. 그죠? 네, 그냥 to do라고 할게요. 여러 개 없는 거니까. 자, 그럼 얘 아이디가 to do예요.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거 안에서 걔를 선택해서 바꾸는 거예요. 걔를 선택해서 바꿀 때 기존의 뷰에서는 ref 참조를 만들어서 했었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다음에는 저거를 우리가 바디 안에 있는 요소, 이미 렌더리 된 요소를 선택해서 걔의 값을 바꾸는 방식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즉 직접 document get element by id명이 to do 얘를 선택해서 얘의 value를 비워요. 렌더링 된 거, 저 id to do로 바꿨어요. id to do로 바꾸고 그 요소를 선택해서 걔의 기존의 value를 비우자. 자, 그럼 다시요. test2 입력해 볼게요. 엔터 했을 때 이제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가 됐고 비어 있어요. 요걸 체크했을 때 여기에 이제 가로줄이 이렇게 찍 가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 뷰에서 했던 것처럼 체크했을 때 이렇게 줄이 가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